이번 시간은 요즘 캐대언 열풍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대표적인 민화, 호작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징과 의미가 들어 있는지를.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호작도는 이렇게 귀여운 모습의 호랑이가 등장하더라고요. 캐대언 열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형된 호작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호작도는 요 모습입니다. 호랑이와 까치와 소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호작도의 삼총사입니다. 반드시 이 셋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소나무와 까치와 호랑이. 여기에는 많은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전통사고, 태양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어디에 들어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소나무의 솔이 태양을 상징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불을 당길 때 소나무의 솔가지를 꺾어서 불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솔이 태양으로 본 것입니다. 정말로 솔을 한번 불을 붙여보면 태양처럼 빨갛게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본 것이죠. 태양은 곧 하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솔은 하늘과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호랑이는 땅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전통사고로는 호랑이를 산왕이라고도 여겼습니다. 산의 왕. 그리고 땅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동물로 친근감 있게 사람이 아닌 호랑이를 등장시킨 것이죠. 그리고 까치는 태양의 전령사, 하늘의 전령사인 그러니까 사신, 즉 천사로 본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생명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전령사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까치입니다. 그것을 상징해서 그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지가 들어있고 그 가운데 전령사 역할을 하는 까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호작도를 보면 소나무가 아니라 매화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로 그렇게 변형을 해서 그려놓은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진짜 이 호작도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의미를 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전통사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사고.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는 모습을 상징한 게 소나무라는 것입니다. 소나무의 솔. 그 밑의 공간은 당연히 빛의 공간. 이 지상의 공간은 빛의 공간인 명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의 공간에 살고 있고 이 까치는 태양의 하늘의 빛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빛을 전달해 주는 그런 존재가 까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선조들은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조로 여긴 것이 까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까치와 호랑이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까치가 조잘조잘조잘 하면서 호랑이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그림처럼 정반대되는 그림도 등장합니다. 까치와 호랑이가 등지고 있는 모습, 즉 하늘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하는 모습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호작도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리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호작도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호랑이가 까치와 등지고 있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이것이 현대의 인류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요즘 현대의 인류는 하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내 멋대로 살 거야. 딱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지 하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추락해 가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작가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렸든 아니면 호작도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이렇게 그리셨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참 공교롭게도 이 그림은 현대의 인류를 상징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호랑이와 마주보고, 그러니까 호랑이와 까치가 마주보고 하늘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등 돌리고 듣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현대 인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들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물 취지를 득한 도인들은 이런 그림이나 노래나 유행하는 옷이나 뭐 건물이나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그것을 상징해 준 것이 아닌가, 법계의 메시지를 나름대로 전달한 호작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호작도를 집안에 걸어두는 집들이 다시 생길 것 같습니다. 요즘 관공서에도 걸어두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호작도가 그만큼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늘의 말을 잘 경청하고 살라. 그러지 않으면 인류는 파멸로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이 호작도를 작호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자는 까치 작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렇게 호랑이라고 하는데, 이 호랑이라는 말이 쓰여지게 된 때는 1900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호랑이라고 하지 않고 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범. 그러다가 19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호랑이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호랑이라고 하지 범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유행한 노래가 있죠.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막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이 호랑이구나.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제 몰랐다가 안 경우도 있겠죠. 우리야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호랑이가 범이었구나. 범이라고 하는구나. 그러고서 정말로 또 이렇게 호작도가 유행을 합니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하더니 호작도가 유행을 하고 또 캐데온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호랑이와 까치가 있는 그림이 유행하고 있죠. 굿즈가 아주 친근감 있게 호랑이 머리에 앉아있는 까치. 그래서 때가 됐나 보다. 까치가 호랑이 머리에 앉아서 계속 인류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이 또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호랑이와 까치가 붙어 다니는 그림이 그런 또 굿즈가 유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